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6일 금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몸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아직도 조금 좀 왔다 갔다 하고 목이 좀 간질간질해요. 중간중간에 좀 목 막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잘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젯밤에 급등이 시작될 수도 있었는데 급등이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뭐 생각보다 힘이 좀 약한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급등까지는 안 했고 다만 이제 이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제 그날의 충격은 이제 완전히 다 극복을 한 거죠. 그날 등장했던 그 물가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놀래서 시장이 한번 급락을 했는데 그 급락했던 그 음봉을 완전히 다 극복했기 때문에 이제 또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아직까지는 차분해요. 그래서 미국이건 유럽이건 간에 계속해서 차분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거는 어떤 에너지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누적되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에너지가 조만간 방향성이 아래쪽이 아니죠. 이제 위쪽으로 이제 터져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든 하긴 해야 됩니다. 시장이 지금은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천천히 올라갈 수만은 없다고요. 뭔가 어떤 구실이 필요하거나 뭔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조만간이 급등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일단 요 정도 짧게 하고요. 어젯밤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다라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렇게 좀 지표가 안 좋긴 했는데, 네, 이런 거는 계절성 요인과 추위 등의 영향이 더 컸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정설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날씨 등 겨울이니까 사람들이 못 나와서 돈을 못 썼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좋아질 거야. 여기 뭐 이런 이야기가 시장의 지금 정설입니다. 날씨가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는 신속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은 일단 뭐 별다르게 크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경제 지표들은 별로 주식시장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대장은 누구죠?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하여튼 이런 뭐 AI와 관련된 친구들이 지금 이제 시장의 지수를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대형주들인데요. 얘네 AI 관련된 대형주, IT 빅테크, 얘네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주도주,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장들의 실적 혹은 뭐 이런 그 대장들의 강력한 기술적인 상승 추세 이런 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지 다른 거엔 관심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다른 이슈에 관해서는 눈 감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오직 이것만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뭐 약간의 투기적인 뭐 그런 것도 좀 더해졌겠죠. 안 그래도 뭐 BOFA나 이런 기관에서 지금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 뭐 이런 걸 해보면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베팅이 뭐냐면은 빅테크 뭐 빅세븐이라고 그러나요? 뭐 빅5라 그러나요?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 베팅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베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다른 거엔 관심 없어요. 물론 시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섹터별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섹터별로 들어가면 물론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다른 이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빅테크와 AI와 하여튼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젯밤에 뭐 소매 판매가 어떻고 뭐 수입 물가가 어쩌고 수출 물가가 어떻고 제조업 지표가 어떻고 이런 거는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별로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 하여튼 어젯밤에 소매 판매가 깜짝 안 좋아가지고 약간 시장이 좀 충격을 먹나 싶어서 혹시나 봤는데 역시나 아무 일도 없었다.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I 뭐 얘네만 좋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물론 어젯밤은 엔비디아는 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려봤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고용지표 뭐 그냥 적당히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뭐 나머지 특별하게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고용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다라는 거 정도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금리가 떨어져 있는 요소가 되겠죠. 금리가 떨어지는 요소가 될 겁니다.
금리의 반응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거 금리는 떨어지는 게 맞고 저기 달러도 떨어지는 게 맞죠. 왜냐면 야 미국 경제가 약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경제 지표니까 어쨌든 뭐 시장의 인식은 일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쨌든 달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죠. 실질적인 반응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주식시장 보기 전에. 달러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떨어졌죠. 네. 달러는 그래서 그 보시면은 지난번에 그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 급등한 걸 거의 다 되돌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레벨업 기준을 다시 붕괴시켜 가지고 상승 탄력이 또 다시 좀 삐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게 달러 인덱스는 움직임이 근데 보시면은 한번 올랐다가 계단형, 한번 올랐다가 계단형, 한번 올랐다가 계단형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 가지고 솔직히 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상승의 탄력을 붙이는가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상승의 탄력은 붙이지 못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어제 소매 판매가 약간 좀 찬물을 좀 끼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추세 자체는 맞는데 이거에 탄력을 전혀 붙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좀 약한 모습은 아시아 증시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증시들에는 이런 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는 어젯밤에 그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장중에 결과적으로 올랐습니다. 예, 아래 꼬리를 제 생각엔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래 꼬리를 보는 게. 금리는요. 금리는 그 말씀드렸죠. 눌림시 매수가 맞다라고요. 눌림시 매수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된다고요. 그게 정석이라고요. 왜냐면 10년물 국채금리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잖아요. 이 저항을 장대 양봉으로 물가지표 그걸 가지고 이제 장대 양봉으로 돌파 한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업이 된 거고, 그러면서 고점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눌림시 매수 하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죠. 어젯밤에 하여튼 소매 판매로 인해서 금리가 잠시 떨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 소매 판매는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래 꼬리가 달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모습, 지지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장대 양봉은 아직까지 유효해요. 예,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하여튼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잘 풀고 있습니다. 이제 좀 탄력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일단 위쪽으로 방향 잡았다.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그런 구간은 아니죠. 왜냐면은 이제 금리가 박스권이다가 지금까지 박스권이었다가 이제서야 첫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첫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봉이 나온 거니까 이건 본격적인 상승 추세 이런 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승 추세의 뭐 첫 시작이지 이게 본격적인 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지금 금리가 조금 오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별로 영향을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재밌었던 건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금리는 다시 한번 지지력을 확인했고 이는 눌림시 매수에 좋은 근거가 된다. 금리 혹시나 올라간다라고 투기적으로 베팅하실 분들은 하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뭐 저는 지금 약간 컨디션도 안 좋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지금 직접 베팅을 할 생각은 없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어차피 앞으로 올해 중에 분명히 금리나 뭐 한두 번은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만약 얘가 이제 금리가 높이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어딘가에서 금리의 상승이 더 이상 어딘가에서 금리의 상승이 멈추면 그럼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베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금리를 걔가 어쨌든 인하할 거니까, 금리 인상은 끝났으니까 그럼 나도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베팅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지표에 대한 영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주식시장과 달리 이 채권과 뭐 달러는 뭐 어느 정도 그런 지표에 대한 영향을 좀 밀접하게 좀 받긴 받습니다. 주식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엔비디아니 마이크로소프트니 AI니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 계속 오르고 있지만 금리와 달러는 조금 더 정직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다 올랐죠? 예, 그래서 다 같이 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엔비디아나 뭐 이런 친구들은 사실 하락 마감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조정이 나온 거죠. 조정이 한동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얘네가 계속 계속해서 시장을 좀 끌고 올라오다가
어제 하루는 조금 조정이 나오는 이런 모습. 근데 이런 모습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 계속 순환매 돌고 있다 말씀드렸죠. IT 빅테크가 시장의 한 축이고, 또 그리고 러셀 지수를 비롯한 중소형주들, 수천 개의 중소형주들이 또 하나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얘네가 하루 쉬었다가 뭐 하루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시장의 지수 전체를,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시장의 시가총액 자체는 뭐 크게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는, 그 시가총액 자체는 잘 유지시키는 그런 흐름들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죠. 하여튼 이렇게 어젯밤에도 순환매, 평상시 맨날 보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하락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오르고 이랬습니다. 다른 종목들 분위기 다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제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제 AI와 뭐 구글과 메타니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좀 자세히 섹터별로 좀 들여다보면은 이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반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좀 전에 금리 10년물 금리 보면서 어차피 연준이 금리 인하 하긴 할 거니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저는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베팅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의 이런 생각을 주식시장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냐. 어젯밤에 뭐 부동산, 얘네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보시면 이쪽에 있는 뭐 다양한, 부동산 중에서도 뭐 다양한 섹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뭐 부동산 서비스업, 뭐 일부 이런 회사는 뭐 8.5% 오르기도 하고요. 뭐 리츠 이런 것들도 좀 3%대면 좀 많이 오른 거죠. 그래도 리츠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고, 뭐 리츠, 뭐 주거용 리츠, 소매 리츠, 하여튼 뭐 저도 그 해석을 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동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금리 인상했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봤던,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장 크게 손해를 봤던 게 어떤 부동산 쪽이죠. 특히 뭐 상업 부동산은 요즘도 말이 많은데, 하여튼 부동산이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친구들인데, 어쨌든 이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 안 했지만 미리 이렇게 시장은 이런 부동산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뭐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친구들인데, 앞으로 금리만 떨어지면 얘네는 어떻게든 괜찮을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보시면 지역은행들도 주가가 2~3%대로 이렇게 뭐 2% 정도대로 이렇게 많이 다들 오르고 있죠. 하여튼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아직까지 AI고 빅테크고 얘네가 대장이긴 한데, 한쪽 구석에서는 이제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약간의 뭐 분위기 전환되는 그런 느낌도 좀 없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대장은 영원할 겁니다. 특별한 뭐 금융위기나 어떤 큰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뭐 그런 시장에 큰 충격이 있지 않는 한은 어쨌든 근데 계속해서 IT 빅테크가 대장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그냥 언저리 뭐 동생들이고, 하여튼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긴 높습니다. 약간의 변화의 바람 정도는 불어오긴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변화의 바람은 조금씩은 좀 느껴지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워렌 버핏이 어젯밤에 뭐 그런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애플 다 팔았다. 애플 지분 좀 줄이고 대신 에너지 섹터에 좀 투자를 했다라는 뭐 그런 소식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IT 빅테크의 매력이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라고도 뭐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도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물론 워렌 버핏이 샀다고 뭐 반드시 다 오르고 워렌 버핏이 팔았다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닌데, 워렌 버핏도 사람이니까 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워렌 버핏이 뭐 애플 지분을 조금 줄이고, 다 파는 건 아니고 애플 지분을 조금 줄였대요. 조금 줄였다. 또 그리고 에너지 섹터에 투자했다. 뭐 이런 거는 어쨌든 IT 빅테크의 쏠림이 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또 상징적인 재밌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싶어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야기만 꺼내봤습니다. 가볍게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고,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인 거고, 우리는 우리고, 아무튼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시장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금리나 기대감이고 이런 거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일부 섹터들이 그렇게 움직이기도 한다. 우리도 뭐 약간 좀 그런 걸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좀 먼 미래를 보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로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IT 빅테크 친구들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도 이렇게 잘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고 상승 종목도 많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그죠? 지금 보시면 이제 다음번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그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열심히 찾아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낙관적이고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뭐 하루 정도 고용지표로, 아니 하루 정도 물가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갔던 게 그리드로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지금까지 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로 올라왔죠. 하여튼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사실 이게 이제 어쩌면 나중에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분명히 시장의 힘이 굉장히 강하긴 강한데, 아시죠? 너무나 강하면 또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게 주식을 물론 사면 되긴 되는데, 지금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참 큰 그림이 아니죠. 예. 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여튼 지금 막 엔비디아가 막 그렇게 많이 올라 있고, 애플이 지금 워렌 버핏도 애플을 살살살 뭐 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에, 그런 판에 대장주 IT 빅테크 나스닥 얘네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계속 사는 게 맞나? 조금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는 거죠. 위쪽으로 일단 추격은 안 하고, 어쨌든 단기적인 그런 상승 피로감은 좀 어느 정도 좀 이번에 물가지표로 해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주식을 매수하고 뭐 지수 상방 베팅을 하고 뭐 이제는 좀 다시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좀 굉장히 좀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가지고 일단 뭐 상승 베팅은 안 하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드릴 이야기는 없는 거 같고,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뭐 딱히 기술적인 이야기 다른 거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죠? 완전히 극복했죠. 물가지표에 대한 충격을 완전히 극복한 거고, 이제는 언제든 급등할 수 있다. 위쪽으로는 저항이 약하고 아래쪽으로는 지지력이 강하다. 이 정도 이야기면은 다 뭐 설명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여기 어딘가에서 또다시 쌍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쌍고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달러와 금리 이야기도 쭉 다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국제유가는 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해서 보시다시피 국제유가는 조금 상승했는데 다시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에 걸쳤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 자리 돌파 한착 해주면은 다시 한번 레벨업 굳히기. 지금 요렇게 박스권이 된 겁니다. 예전에 뭐 이 정도 박스권이었다면 이제 박스권 상단이 좀 높아져가지고 이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 됐고, 여기서 이제 돌파 한착하면은 조금 많이 오를 수 있고 그런 거죠. 하여튼 국제유가 강하긴 강한데 뭐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 탄력이 좀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급락하는 바람에. 이제는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 한착하면은 상승 목표치가 한 뭐 80 혹은 뭐 85달러 부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금값은 하여튼 분명히 지금 좀 약세를 보이는 건 맞긴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자리를 벌써 한번 붕괴시켰었고 저점이 한번 낮아져가지고 솔직히 좀 금값의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하여튼 좀 답답한 시간 뭐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구리는 어젯밤에 보시면 상승을 하면서 단기 바닥 정도는 좀 만들어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연휴 이후에 중국 증시는 뭐 조금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할게요. 쭉 다 봤고요. 유럽 증시도 잘 올랐죠. 유럽 증시 보시면은 요런 모습이죠. 유럽 증시 고점 높였습니다. 신고가 랠리 중이긴 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세계 증시와 똑같은 흐름인 게 얘도 탄력은 못 붙입니다. 지금 탄력은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분명히 위쪽으로 느긋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힘만 모으고 있어요. 여기서 힘만 모으고 있고 이게 지금 에너지가 누적되는 겁니다. 이러다 한번 빵 터져 나오거든요. 위쪽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요. 그런 부분을요. 변동성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어제 시장 특별한 일 없었으니까 계속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번 빅스가 차라리 급등을 하면은, 그럼 차라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하기는 더 우호적으로 된다고요. 얘가 이제 내려올 공간이 생기니까, 얘가 내려오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니까 어쨌든 조금 좀 시장은 더 안정된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다 봤고요. 하여튼 애플은 뭐 계속해서 뭐 약한 모습, 의미 있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애플은 확실히 약하다. 뭐 이 정도 보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 드렸고요. 한국 증시는 뭐 그러니까 지금
그럼 계속해서 그 뭐 그런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성이 중요한데 하락을 할 거면 연속성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연속성은 계속해서 확인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기 네, 워낙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국 증시 지 혼자 빠지기도 사실 좀 난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그냥 옆으로 또다시 기어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저항을 확인하는 모습. 354 정도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다시 저항만 확인하고 있어요. 하여튼 어제 한국 증시 코스피는 이미 상승 탄력을 한번 확 죽여놨기 때문에 이 보이다시피 일단 흐름이 좀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연속성 하락할 거였으면은 바로 오늘 빠져주는 게 중요한데 빠져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참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뭐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답답한 그런 구간이다. 해외 증시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해외 증시 분위기가 뭐 너무나 좋다 보니 하여튼 뭐 환율도 박스권이고 한국 증시는 그냥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어쨌든 코스피가 좀 힘이 빠지니까 코스닥으로 또 돈이 모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코스피는 잘 보시면 이게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